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우리 모두는 사진을 찍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시 공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들이 어둡고 불안한 것들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보여줄 모든 사진은 등골을 오싹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무서운 배경 이야기가 담긴 사진 20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 어둠의 감시자는 캘리포니아의 빅서 지역 산악지대에서 목격된 것으로 알려진 독립체의 무리입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기록되어 왔으며 가장 오래된 보고서 중 일부는 16세기와 17세기에 스페인이 이 지역을 점령할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종종 인간과 같은 외모로 묘사되는 이 그림자 같은 형체는 산속 지역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신비한 인물의 기원은 불확실하지만 지역 민속의 일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빅서 지역에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인 추마시족의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때 그 지역을 점령했던 스페인군이나 선교사들이 유령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막대기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일부 목격자들은 그들이 빛나는 눈이나 다른 특이한 특징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에서 하이킹을 하는 동안 이 독립체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그들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19번 부츠힐 유령은 애리조나주 툼스톤에 있는 부츠힐 묘지 근처의 사진에서 포착된 유령 같은 형체라고 합니다. 묘지는 카우보이, 광부, 무법자를 포함한 많은 악명 높은 툼스톤 주민들의 마지막 안식처로 유명합니다. 이 사진은 1996년 알비 슈먼이 촬영한 것으로 이후 초자연적 현상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토론 주제가 되었습니다. 전경에는 서부 개척 시대 카우보이의 상징적인 의상을 입은 남자가 있습니다. 사진의 배경에는 몸과 머리의 윤곽이 희미한 반투명한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목구비는 구별하기 어려우며 일부 사람들은 인물의 머리에 두건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불행히도 사진은 매우 거칠고 품질이 낮아 세부 사항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유령이라고 믿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사진적 결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8번 문제의 사진은 조카와 함께 기차를 타고 있던 카렌 콜렛에 의해 찍힌 것입니다. 나중에 사진이 현상이 되었을 때 여성은 배경에서 이상한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인물이 1932년에 부강무도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된 브루노 하프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배경에 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기차나 그가 처형된 지역에 출몰한다고 추측했습니다. 설명이 어떻든 간에 이 사진은 여전히 섬뜩하고 영혼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이 여성이 우연히 브루노 하우프트만을 닮은 인물이 등장하는 포스터를 담은 사진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박물관은 그의 인물을 광고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사진 속 남성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누군가로부터 사진을 찍은 후 익명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브루노 하우프트만은 또한 자신이 저지른 구강무도한 행위에 대해 죽을 때까지 결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17번 로버트 렌즈버그와 리드 블랙번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의 폭발을 극적으로 포착한 사진작가입니다. 이 화산 폭발은 산 아래에 마그마와 가스가 쌓이면서 일련의 폭발을 일으켜 결국 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화산 폭발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으며 약 24메가톤의 열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일부 연구가들에 따르면 그 폭발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500배나 되는 폭발력이었다고 합니다. 화산 폭발은 또한 주변 경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거대한 화산재 구름을 만들어 이 지역에 퍼졌습니다. 로버트 렌즈버그가 의자에 앉아있는 마지막 사진은 악명 높은 세인트 헬렌산의 분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찍은 것입니다. 그는 경험 많은 사진작가였으며 자연의 마법과 강렬한 아름다움을 필름에 담기 위해 화로산에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있었습니다. 리드 블랙번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남성은 화산 폭발로 인한 격렬한 폭발과 그에 따른 파괴를 여러 장의 사진에 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사건에서 살아남지 못했고 그들의 사진은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16번 펠컨 레이크 사건은 캐나다에서 가장 잘 기록된 UFO 사건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사건은 스티븐 미할락이 매니토바의 팔콘 호수 근처에서 광물을 찾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하늘에서 2개의 시가 모양의 물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내려와 근처에 착륙했기 때문에 그는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티븐은 그 물체에서 여러 개의 구멍을 보았고 그가 그것을 만지려고 했을 때
그것은 빠르게 위로 올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뜨거운 가스나 공기의 돌풍에 맞아 현기증과 방향 감각을 잃었다고 합니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 그는 두통, 메스꺼움, 복부 화상과 같은 특이한 증상을 경험했는데 이는 물체에서 보았던 구멍과 일치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과 캐나다 군대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사건 현장에서 불에 탄 초목과 기타 변칙 현장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스테반의 주장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화상은 수수께끼로 나와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방사선이나 다른 외계 에너지원에 대한 노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가 실제로 외계 생명체를 만났다고 믿습니까? 15번. 과거에는 가족들이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전문 사진작가를 고용하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한 가족이 소중한 사진을 다시 보았을 때 그들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사진은 언뜻 보기에는 순진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소름 끼치고 충격적인 세부 사항이 드러납니다. 사진 오른쪽에는 부모, 큰아이, 엄마 무릎에 앉은 아이, 안고 있는 막내가 보입니다. 정확히 누구에 의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가족과 연결된 영의 손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현상 중 많은 부분이 단순한 카메라 오작동이나 착시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일부는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한 이론에 따르면 영들은 기술이나 전기 장비에 이끌릴 수 있으며 그런 점이 때때로 사진이나 비디오 영상에 등장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사진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으며 이 차원의 영혼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4번. SS 워터타운의 유령 얼굴 2마리 사진은 1924년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배의 선장인 키스 트레이시는 항해 중에 죽었고 선원들은 바다에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사진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서는 물속에 얼굴이 사망한 선원들의 영혼이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의 운명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배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사진의 출처도 모호하지만 NF 데이비스라는 선박 사진작가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년에 걸쳐 이 사진은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영혼이나 초자연적 존재의 증거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13번. 19세기 중반 대평원에는 수백만 마리의 들소가 우레와 같은 울부짖음으로 평원의 천둥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대평원은 남쪽의 미국 텍사스주에서 북쪽의 캐나다 국경 너머까지 뻗어있는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유럽 정착민의 도착은 이 거대한 생물의 운명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 들소 사체의 흔적을 남기고 대규모 사냥 파티를 조직했습니다. 식량과 생존을 들소에 의존했던 아프리카 원주민과 버팔로 빌과는 달리 이 사냥꾼들 중 다수는 순전히 스포츠와 오락을 위해 들소를 죽였습니다. 올랜도 브라운이라는 한 사냥꾼은 소총으로만 거의 6,000마리의 들소를 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냥으로 인해 19세기 중반 3천만 마리 이상이었던 들소 개체수가 1880년대 중반에는 1,000마리 미만으로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음식, 의복, 거처를 들소에 의존하던 이 지역의 토착 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2번. 그레고르라는 독일 연구원에 따르면 미라가 된 거대한 손가락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키가 4.8m가 넘는 사람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손가락의 길이가 15인치나 됐는데 진짜라면 지구상의 거인들의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입니다. 이 사진들은 1988년 이집트에서 한 도굴꾼이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진들의 사본들을 얻기 위해 연구원은 $300를 지불해야 했고 그는 그 이후로 그것들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와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거인들은 인류 신화와 민속학에서 길고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민속에는 알프스의 높은 봉우리에 사는 산의 거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신화에는 시골의 숲이 우거진 지역을 배회하는 숲의 거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라가 된 거대한 손가락은 고대 이집트에 거인들의 집단이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1번. 악명 높은 에나벨 인형은 오랫동안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공포에 떨게 한 주제입니다. 로레인 워렌이라는 초자연적 현상 조사관에 따르면 에나벨 인형은 에너벨 히긴스라는 어린 소녀의 영혼에 빙의되어 있습니다. 이 인형의 이야기는 1970년대 초 한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룸메이트인 안젤리카와 함께 살고 있던 간호학과 학생 딸 도나를 위한 선물로 인형을 구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나와 안젤리카는 집에서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에나벨 인형은 스스로 움직이거나 위치를 바꿨고 심지어 다른 방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인형이 도와주세요 라고 적힌 손글씨 쪽지를 남겼습니다. 겁에 질린 그들은 심령술사에게 손을 뻗었죠. 여성은 그 인형이 몇 년 전에 그 건물에서 사망한 어린 소녀 애너벨 히긴스의 영혼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로레인 워렌이 조사를 위해 출동했고 그녀는 그 인형이 실제로 사악한 존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냈습니다. 이제 뒷이야기를 알았으니 집 밖에서 빙의된 인형을 안고 있는 로레인의 사진은 더욱 오싹해지지 않을까요? 10번 히로시마의 그림자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한 참상을 떠올리게 하는 오싹하고 비극적인 그림자입니다. 그들은 화씨 5432도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로 인한 강렬한 열과 방사선에 의해 증발한 사람의 물체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콘크리트, 돌, 금속과 같은 표면에 새겨졌습니다. 태양이 하늘에 낮게 떠있는 아침에 폭발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림자가 비스듬히 드리워져 잊혀지지 않는 3차원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히로시마에는 오늘날에도 많은 그림자가 남아있으며 전 세계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인기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히로시마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자로는 히로시마 현립산업진흥회관의 계단에서 본 사람의 그림자와 저중심 근처 거리에서 발견되는 여성과 아기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9번 휴가를 보내던 한 가족은 웨스트 요크셔 리즈 근처의 라운드헤이 공원으로 당일 여행을 하는 동안 찍은 사진 중 하나의 배경에서 흰색 옷을 입은 신비한 인물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역에서 유령 목격과 초자연적 활동이 보고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원을 방문할 때 신비한 소리와 소름 끼치는 감각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휴가 사진은 호주 퀸즐랜드 남동부에 있는 로키어 강 근처에서 찍혔습니다. 사진에서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물속에서 수영하는 가족을 보지만 중앙에는 소름 끼치는 반투명 형체가 보입니다. 1913년 13세 소녀가 같은 장소에서 익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야기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이런 사진들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귀신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8번 크리스토퍼 맥캔들스의 마지막 사진을 둘러싼 많은 추측과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대학 졸업 후 여행을 시작한 미국 모험가였습니다. 전통적인 직업을 추구하는 대신 그는 1년의 모험을 시작했고 결국 1992년 봄에 알래스카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사냥과 식량 채집을 하며 육지에서 살았지만 거친 황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한때 그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0일이 넘은 1992년 말에야 버려진 버스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의 마지막 사진은 무기력한 표정으로 먼 곳을 응시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진이 그가 죽기 직전에 찍혔다고 추측하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몇 주 전에 찍혔다고 믿습니다. 정확한 사건은 불분명하지만 그의 식습관이 그의 몰락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주로 야생식물과 동물을 먹었고 식용식물을 식별하는 데 약간의 오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독성이 있는 식물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7번 1990년 NBA 흡스는 다양한 농구 선수들이 등장하는 여러 장의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카드는 농구 팬들 사이에서 수집하고 거래하기 위한 것이죠. 마크 잭슨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던 미국의 전 프로농구 선수입니다. 카드 배경에는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형제인 에릭과 라일 맨넨데즈가 청중석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가 단순히 경기에 참석한 관중들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맨넨데즈 형제가 포함된 것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카드 배경에 보인다는 것은 매우 인기 있는 수집가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이 형제 사건은 20세기 후반에 가장 악명 높은 범죄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그들이 등장하는 마크 잭슨의 카드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인 흥미를 더했습니다. 6번 얼마 전 외계인이 과학자를 배경으로 군 장교와 악수하는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1940년대 사진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외계인이 고위 장교와 함께 있는 또 다른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이 회색 외계인은 지구에서 39광년 떨어진 제타 레티굴리 항성계에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에 따르면 이 존재들은 악명 높은 로스웰 UFO 사건 이후 지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외계 생명체를 포착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진과 비디오가 등장했지만 그중 많은 부분이 사기로 폭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진들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내러티브를 뒷받침하며 정부가 실제로 그들과 거래를 한다면 상당히 두려울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5번 2014년 일본 즈시의 한 해변에서 4세 수녀의 순진해 보이는 사진이 주의 깊은 시청자들이 신비한 부츠 한 켤레와 다리와 등 뒤에 파란색 셔츠로 보이는 것을 발견한 후 인터넷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진은 그 수녀의 아버지의 친구에 의해 레딧에 업로드되었고 그 이후로 그것이 사무라이의 유령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녀와 아버지가 있는 해변이 사무라이 묘지 근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섬뜩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그 영혼이 우호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진은 해변으로 주말 여행을 갔을 때 찍은 것이고 소녀의 아버지가 찍은 여러 장의 사진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저녁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비로소 특이한 부츠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가족은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일본 도쿄에 살았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귀신을 발견하면 소름이 끼치지 않을까요? 당신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4번 플로리다 스컹크 원숭이는 미국 플로리다의 늪과 숲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생물입니다. 이 생물은 빅풋과 비슷하며 강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약 2.1m 높이의 큰 유인원 같은 생물이라고 합니다. 스컹크 원숭이 전설의 기원은 세미놀 인디언 신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생물은 에스키 캡카키로 알려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에스키 캡카키는 플로리다의 숲과 늪에 살았으며 나무 사이를 조용히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대한 생물이었습니다. 이 생물은 자신의 영역을 매우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스키 캡카키의 전설은 스컹크 원숭이로 진화했습니다. 이 생물체의 목격담은 195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목격담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야생에서 스컹크 유인원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3번 문제의 사진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커플이 결혼하는 것을 지켜보는 결혼식 파티로 보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진의 배경을 자세히 보면 뭔가 소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발코니에는 비슷한 가운과 모자를 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딧 사용자들은 이 사진이 뉴올리언스에서 찍혔으며 이 단체가 사이비 종교나 일종의 종교단체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비 종교가 발코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일부 학생들의 장난이었기를 바랍니다. 2번 체르노빌 사고는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번 원자로에서 발생한 재앙적인 원자력 사고입니다. 이 재해로 인해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양의 방사성 입자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주변 지역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핵 재앙으로 건주되죠. 재해 결과로 환경으로 방출된 높은 수준의 방사능은 그 지역의 동물군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발전소 근처에 사는 동물들은 극도로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되어 건강 문제와 돌연변이를 일으켰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동물은 멧돼지와 같이 발전소 근처에 사는 동물이었습니다. 이것의 악명 높은 예는 이상하고 독특한 몸을 가진 돌연변이 새끼 돼지의 사진입니다. 1번 러브레터는 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당신이 볼 수 있는 최악의 그림입니다. 그림의 사진을 보는 것은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림에 귀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림을 직접 본 사람들은 현기증, 메스꺼움, 심지어 땅에서 들어올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림의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영국의 화가 찰스 트레버 갈랜드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꽃바구니를 들고 편지나 쪽지를 보고 있는 어린 소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림이 저주를 받았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다고 믿는데 아마도 그와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 귀신이 출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예술가의 문제적인 사생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림 자체에 내려진 저주 때문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그림이 초자연적 현상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초자연적 에너지의 포털이나 통로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 소름이 돋았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